자, 무명전설의 9회차 준결승전을 앞두고 정말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또 제가 제보받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준결승전 진출전을 앞두고 있는 팀 메들리의 이번 에이스전 무대가 결정타가 될 예정이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반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준결승 진출자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 그리고 준결승 이후에 결승전까지 진출을 한 멤버들과 아닌 멤버들의 차이가 이 프로그램이 종영되고 나서 그들의 행보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제가 볼 땐 준결승전 이전에 탈락하는 가수들은 주목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이번 준결승전에서 탈락자만 무려 13명이란 말이에요. 이 13명의 탈락자들 중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에 대한 굉장한 지금 기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시면 장한별 대 정연호 준결승을 앞두고 탑 에이스전이 격돌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선공개 영상이 연달아 올라온 상태인데요. 공식 SNS를 통해 제작진은 22일 방송되는 본선 3차 국민가요대전 2라운드 탑 에이스전 무대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각 팀의 에이스들이 팀의 운명을 짊어진 채 펼치게 되는 벼랑 끝 승부가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내용을 좀 보기 이전에 지금 보면은 기사 내용이 참 흥미롭죠. 장한별 대 정연호. 에이스전에서 이렇게 그냥 각자의 무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결 구도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기사의 타이틀이 이렇게 잡힌 걸까요? 매우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도 데뷔 3년차 막내인데 에이스 무대에 신성과 최우진도 눈물을 흘렸다. 정연호 씨의 무대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대전이 한 팀만 준결승에 직행을 하고 한 10명 정도의 자리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한 팀이 나가는 것이 5명이라면 5명인 팀이라면 14명 중에 9명의 자리가 남을 것이고 4명의 팀이 직행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10자리가 이제 추가 합격자의 자리일 텐데, 아무래도 팀 점수 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 나봐야 한 100점 정도 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스전의 무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장한별 씨가 리더 유지우 씨를 대신하여 탑 에이스전에 출격을 하게 되면서 이 전영록 마스터에게 노래 잘한다 라는 감탄을 듣게 되고, 이 장한별 씨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팀 메들리전에서 최하위 6위를 기록하며 탈락 위기에 놓인 연혼의 찐뽕 명품 팀의 정연호 씨가 리더로서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신성, 최우진, 강태관, 이룬의 막강한 현역 군단 속에서 막내이자 리더로 나서다 보니 굉장한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고, 신성과 최우진이 눈물을 흘렸다 라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공개된 영상을 좀 짧게 살펴보면 정연호 씨가 굉장히 활짝 웃으며 등장을 했고, 김동완님의 묻어버린 아픔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지우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잘하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때까지 경연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에이스전이 교체되는 경우는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지우 씨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팀의 생존을 위해서 에이스전의 무대 자리를 장한별 씨에게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전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무조건 잘할 것 같다, 목소리 색깔이 맞을 것 같다 라는 마스터들의 극찬이 막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대가 시작이 됐는데, 장한별 씨 노래 실력이 정말 엄청난 실력의 보유자이기도 하고, 아마 MBN 무명전설이 찾은 최고의 다크호스가 제가 볼 때는 이 장한별 씨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 보면 이 진출전 탈락자 명단, 그러니까 13명의 최종 탈락자가 지금 뭐 굉장히 왕왕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장한별 씨가 포함이 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유명 있지요 팀도 준결승전에 직행하지 못한다면 팀 내에 한두 명은 무조건 탈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팀 리더전에 자리를 내준 유지우 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명 있지요 팀에서는 곽희성 씨가 상당히 좀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유지우 씨와 이우중 씨가 누가 탈락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지우 씨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왜냐면 팀 리더전에 나오진 않았지만 장한별 씨를 내보냈음에도 유지우 씨가 어찌됐건 팀 리더였던 건 그전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우중 씨와 곽희성 씨가 탈락의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정연호 씨가 있는 이 팀입니다. 찐뽕 명품 팀. 이름이 좀 어렵지만 신성 씨가 이런 말을 해요. 형들을 책임지겠다라는 부담감을 버려라. 사실 이 경력을 따지고 본다면 신성 씨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정연호 씨가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팀 안에는 한가락 씨와 더불어서 무명 가수 중에서 굉장한 기대를 받고 있는 이룬애 씨도 함께 이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연호 씨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감일 겁니다. 참 무명전설이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정연호, 이룬애 이런 가수들은 완전히 무명 가수잖아요. 그리고 신성, 최우진 완전 유명 가수 아닙니까? 무명과 유명이 적절히 섞여 있는 팀이 바로 이 찐뽕 명품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정연호 씨가 이제 최백호님의 노래를 열창을 하게 됩니다. 애당초 리더전에서 리더를 섰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본다면 굉장히 실력적으로 마스터들에게 인정받은 가수라는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팀 리더전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스전 무대를 선 가수가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연호 씨가 무난하게 생존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무대를 살펴본 주황조 마스터가 야 진짜 잘한다 이런 극찬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찌 본다면 정연호 씨가 리더까지 섰고 극찬도 받고 있는데 탈락할 가능성이 없죠. 자 이를 지켜보는 최우진, 신성 두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한가득 고이기도 했습니다. 최우진 씨가 이 그전 무대를 준비하면서 감기로 막 응급실도 다녀오고 컨디션도 너무 좋지 않았는데 가사를 또 실수까지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최우진 씨 어떻게 되나요? 탈락하는 건가요? 염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신성, 최우진 둘 중에 한 명은 결국 최종 탈락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신성 씨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무명전설에 나왔을 때부터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사실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 씨와 현역가왕에 나왔던 신유 씨의 차이점을 좀 본다면 신유 씨는 어찌됐건 순위와 성적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신성 씨 같은 경우는 순위와 성적이 높지 못합니다. 아주 극초반을 제외하고서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최우진 씨는 어떻습니까? 그 와중에 가사 실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가사 실수가 무명전설에서는 마스터들이 좋게 이야기는 해줬지만 굉장히 치명적이고 결정적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최우진 같은 실력자가 실수를 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 팀의 성적이 높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아무래도 탈락 후보로 갔을 때 탈락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무대를 지켜보지 못해서 신성 씨가 막 눈물을 흘리고 최우진 씨도 정연호 씨의 무대를 보며 힘들어 했는데 제가 좀 결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요번에 이룬애 씨가 있는 정연호 씨 팀과 같은 경우 말고 이 한가락 씨가 있는 팀이
곽영광 씨와 함께 있는 팀 아닙니까? 그리고 이도진, 문은석 두 사람이 있는 팀이 김태훈 군의 팀이고, 하루 씨가 있는 팀은 하루 씨가 있고, 또 장한별 씨가 있는 유명 이치우 팀이 있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창민 씨가 있는 성리 씨 팀이 있고. 자, 그렇다면 에이스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하루, 이창민, 곽영광, 장한별, 정연호, 그리고 김태훈 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 총 팀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팀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순위 결과 발표가 나올 때 6개의 팀이 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 6개의 팀 이름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하루시 팀이 하루 온종일, 그리고 여기가 떼창민국, 그리고 장한별 씨가 있는 팀이 낭만 있지요. 정연호 팀이 진뽕 명품, 이름이 좀 어렵죠. 그리고 김태훈 군이 있는 팀이 심쿵단, 이렇게 있습니다. 곽영광 씨가 있는 팀이 아직 팀 메들리 무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좀 빼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총 6개의 팀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팀이죠. 여기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팀입니다. 근데 보세요. 팀의 이름이 5글자 아니면 4글자인데 아시겠지만 이 찐뽕 명품 팀의 이름이 유독 깁니다. 연혼에 띄고 찐뽕 명품이요. 근데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맨 1위 꼭대기에 있는 이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글자의 수를 보면 5개다 이거죠. 제가 봐도 그래 보이거든요. 그 밑에가 이제 4개, 4개, 5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루 온종일 팀이 안 그래도 팀 메들리 1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스전 무대에서 하루 씨가 굉장히 낮은 성적을 받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1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글자 수가 5글자이다 보니 5글자가 낭만 있지우 아니면 하루 온종일 두 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낭만 있지우 팀이 여기에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1등은 하루 온종일 아니면 낭만 있지우 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곽영광 씨가 나오는 팀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성원이라던가 무대 자체가 지금 9회차로 밀려서 팀 메들리 팀 중에서 유일하게 방송도 되지 못한 걸 보면 높은 성적이 아닌 가능성이 있어요. 맨 하순위에 있는 6위 팀의 글자도 5글자, 6글자 돼 보이거든요. 아마 이 팀이 곽영광 씨, 이룬혜 씨가, 한가락 씨가 있는 팀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1등에는 하루 온종일 아니면 낭만 있지우 팀. 그리고 2위, 3위 팀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글자가 좀 작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좀 짧은, 한 글자가 모질란. 그러니까 4글자 팀이겠죠. 4글자 팀이 뭐가 있습니까? 심쿵단과 떼창민국이 있다. 아마 2위를 떼창민국이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3위에 심쿵단. 두 팀의 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연호 가수가 리더로 나오는 연혼의 찐풍 명품이 가장 팀명이 긴데, 여기 보면 가장 지금 튀어나와 있는 5위를 차지한 여기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연혼의 찐뽕 명품 팀의 순위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5위. 아마 곽영광 씨 팀이 6위. 심쿵단이 2위 또는 3위. 떼창민국이 2위 또는 3위. 하루 온종일 팀이 1위 또는 2위. 낭만이 치유 팀이 반전을 일으키며 1위 또는 2위. 요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낭만이치유 팀이 역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결과에 따라서 결국 최종 10위가 갈려질 텐데, 이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렸었던 사실 최우진, 신성 둘 중에 한 가수는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최우진 씨가 아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기에서 좀 빠졌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보면 전체 사진에서 없죠. 자,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성리라는 가수이다.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성리 가수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지금 벌써 4,000명을 돌파했고, 특히 팬카페 회원 숫자도 수천 명을 넘어섰다. 금방 성장해 나갈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몰랐었던 부분이 하나 존재를, 아니 두 개가 존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이거 4,00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네가 뭔데 4,000 팔로워를 아무것도 아니래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성리 씨 스스로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성리 씨의 기존 본 인스타 계정입니다. 보이세요? 팔로워 숫자 10.1만 명. 10.1만 명. 어마어마한 팔로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000명대의 팔로워 숫자는 성리 씨가 이제 공식 인스타 계정으로 걸어놓은 계정일 뿐이고, 성리 씨의 계정 자체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업무 관련된 계정을 요걸로 공식 계정을 해놓은 것 같고, 이게 아마 성리 씨의 본 계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리 가수의 이름으로 유튜브 검색하잖아요. 조회수가 100만 단위가 넘고 수십만 단위가 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라는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애당초 어떻습니까? 이미 스타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리 씨가 뭐 흔한 말로 노가다도 했고 생활고에도 시달렸고 굉장히 뭐 어찌 보면 가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져 왔지만, 군대 전역 이후에 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보내왔던 그 보람이 요즘 무명전설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웠던 건 성리 씨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게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에서 제가 좀 놀랐던 게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거든요. 여기 보면 성리 씨가 나의 사계절 그대라는 피아노 버전의 노래 영상을 3개월 전에 업로드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리 씨가 보면 1년 전 겨울 지나고 봄이라는 팬미팅 영상이 1년 전이었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약 4개월 전에 알랑가 모르겠어 라는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성리 씨가 애시당초 현역가왕으로 데뷔를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아이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 팔로워 숫자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떴다. 그런데 이 성리 가수가 왜 어머니와 가족사에 대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느냐? 이게 바로 불과 앞에 말씀드렸던 활동을 다시 시작할 때쯤입니다. 이때 행복한 아침에 성리 씨가 등장을 해서 팬들이 누나라고 안 부르고 자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서 이 자기 트로트 팬덤에 대한 어떤 자랑을 막 해요. 이때가 채널A 행복한 아침에 성리 씨가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대 전역하고 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재활동을 시작한 게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성리 씨가 사실 엄청난 매력 포인트를 짚으면서 첫 번째 무대로 또 서른도 선생님의 보고 싶다 내 사랑 무대를 선사했거든요. 아마 이런 흐름이 서른도 선생님의 노래를 받고 무명전설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미 뭐 눈에 띄인 거죠. 그 트롯계의 어른에게 눈이 띄었다라는 거는 성리 씨가 그냥 갑자기 뭐 반짝 스타가 아니라 이미 업계에서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춤도 별로 안 춰요. 그냥 노래만으로 승부를 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성리 씨가 당시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때 보니까 또 MBN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MBN의 그런 현역가왕과 불타는 트롯맨 후속 방송에 성리 씨가 무대를 많이 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MBN과 이게 인연이 깊다 보니까 MBN의 가족 건강 토크쇼에도 등장을 한 겁니다. 어머니를 위한 세레나데를 이 당시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와의 사연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저런 마음으로 성리 씨가 가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무대가 끝날 때마다 절실했고 땀을 정말 비 오듯이 흘렸고 노래를 엄청나게 열창을 했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리를 보면 뭐 모든 가수들이 다 열심히 하고 진심이겠지만 특히 이 가수는 정말 혼을 갈아 넣는 것 같다. 너무 열심히 한다. 잘하기도 너무 잘하는데 너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아마 성리라는 가수에게 빠지신 분들은 이 부분은 부정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저마다 내가 왜 성리라는 가수에게 빠졌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서로가 서로의 댓글을 보면서 나도 그랬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리 가수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님 때문이었다. 13년 전이면 성리 씨가 어릴 때잖아요. 그 당시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따지고 보면 10대 때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홀로 형과 자신을 키워왔지 않습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리라는 가수를 보면 제가 원픽으로 꼽는 가수인 임영웅 가수 생각도 많이 나요. 이런 효자들이 결국 성공을 하게 되는 인생사, 그래야만 하는 인생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성리 씨가 나오고 있는 무명전설의 9회차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금요일날 방영되는 미방영분 가수들이 이제 유튜브에 우르르 올라왔습니다. 좀 아쉽죠. 한 번에 다 방송되면 좋을 텐데 사실 이걸 꼭 무명전설의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하기에는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이미 이렇게 해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답습하는 건데 좀 잘못 답습한 게 아닌가. 사실 이럴 바에는 회차를 늘리던가 참가자를 줄이는 것이 더 맞거든요. 어찌됐건 본방송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가수들의 무대들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많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요번 결과가 대반전이기도 한데 특히 그 중에서 엄청나게 오열을 한 장한별 씨 팀이 파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변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지만 약간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때까지 흐름상 항상 선공개되는 가수들의 무대가 실제 본방송에서 굉장한 화제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반전 점수를 동안 무대 영상 조회수가 19만 회입니다. 객관적으로 소신 발언을 한다면 유지우 씨보다 장한별 씨가 그냥 노래를 더 잘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객관적인 어떤 노래의 뭐 완성도라던가 어떤 테크닉적인 면에서 장한별 씨가 뛰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무대를 많이 섰고 동남아에서의 활동이었지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체가 된 것 같고 자, 그 이외의 가수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에이스전에 누가 나오나?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하루 씨가 나옵니다. 당연히 하루 씨가 에이스 팀전 리더였으니까 하루 씨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성리 씨 팀에는 성리 씨가 아니라 이창민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곽영광 씨가 나오고 그리고 이창민 씨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한별 씨가 나오고 전설은 과연 공정한 방송인가?
특정 가수가 2번 정도 과도한 화면 노출이 있었다. 특히 8회 방송 떼창 민족의 무대 18분 동안 가수팀들의 화면 노출 횟수가 너무 차이가 났다. 여기 보면 하루팀이 14번, 정연호팀이 2번, 김태용팀이 8번, 한가락팀이 4번, 유지우팀이 3번. 무명전설이 왜 이런 특정 가수들을 비춰주는 모습만 갑자기 보여주고 있냐. 소속사 가수 밀어주기 논란을 대놓고 인정하는 거냐. 다 짜놓은 판인 줄도 모르고 자기 가수를 목에 터져라 응원하는 팬들과 시청자들을 대놓고 우롱하는 거냐. 지금까지는 어느 경연에서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한 참가자만을 포커싱한 적이 없었다. 자,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하루 씨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하루 씨에 대한 밀어주기 논란이 지금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결국 무명전설이 지금 이런 화제성을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점에서 2명, 하루씨 팀에서 2명, 그리고 장한별 씨 팀에서 2명, 이도진 씨 팀에서, 김태용 군 팀이죠. 김태용 팀에서 2명, 연혼의 팀에서 2명. 그게 몇 명입니까? 5팀 중에 또 이제 한가락 씨 팀도 있죠. 여기서